여러분, 피부 고민 정말 많으시죠? 비싼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 알고 싶으세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피부가 숨을 못 쉬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향수를 만들러 다녀왔었는데 향수를 만들 때 딱 요 조금만 원액만 넣고 나머지는 이제 증량제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증량제가 뭐냐? 단순히 제품을 희석하는 재료예요. 우리가 자주 마시는 아메리카노도 생각을 해보면 에스프레소에 물을 부어 농도를 맞추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고농축된 원료를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 그 희석제가 미네랄 오일이라는 거죠. 미네랄 오일 들어보셨나요? 석유에서 정제된 오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유해물질에 논란이 있는 성분이라고도 되어 있고 여드름 피부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하죠. 그리고 대부분 화장품 증량제가 미네랄 오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저렴하니까요. 미네랄 오일은 코팅력과 보습력이 우수하다고 하죠. 우리의 피부 기능 중 하나가 노폐물 배출이자 배설작용인데 바로 코팅 때문에 피부는 자연스럽게 노폐물을 배출하고 공기와 접촉을 해야 건강하게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네랄 오일이 이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몇 개의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우리 태울 거예요. 자, 일반 면봉을 태울 때는요. 보세요. 그냥 타요. 그름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탑니다. 이거는 99%의 미네랄 오일과 1%의 향료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미네랄 오일 제품이고 이거를 태워보면은 일단은 석유니까 굉장히 잘 타요. 굉장히 잘 타고 얘가 탈 때 어떠냐 보면은 이렇게 끄름이라는 게 발생해요. 까맣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부가 이 오일을 오래 접촉하면 결국 피부 트러블이나 기미 잡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같은 오일류끼리 비교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화장품의 증량제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증량제 베이스가 피부와 몸에 더 좋은지 비교해보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알로에베라 베이스인 화장품 같은 거요. 그리고 알로에베라를 베이스로 하는 제품을 보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불도 잘 안 붙을 뿐만 아니라 물이 조금씩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없죠. 이 제품이 염분과 만나면 바로 물에 녹아버리는 특징을 보면 우리의 피부와의 높은 친화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에도 염분이 존재하는데 이 제품이 소금과 접촉하면 빠르게 녹아드는 것은 피부가 이 제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스며들며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즉, 이 알로에베라 베이스의 우수한 흡수력은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을 더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우리의 피부가 알로에베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여러분, 미네랄 오일을 사용한 제품 많이 보셨죠? 사실 이 오일은 강제로 보습을 시키는 원리예요. 예를 들어 팔에 깁스를 하고 있으면 팔이 얇아지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에 의존하면 자연스러운 보습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이 헤라라인을 사용하다가 얼굴이 땡긴다고 설화수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어요. 더 기름진 제품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름 때문에 피부가 숨을 못 쉬면 피부가 누렇게 변하고 모공도 넓어지고 점점 처져요. 반면 알로에베라 베이스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보습 능력을 살려줘요. 알로에베라는 피부 진정과 보습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다른 브랜드는 원료에 20%만 넣고 나머지는 증량제로 미네랄 오일을 사용해요. 반면에 해당 브랜드는 좋은 원료를 40%씩이나 넣고 증량제로 알로에베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로에베라의 경우 당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수의 제품에 함유가 되어 있고 여러분, 어떤 베이스의 제품을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 들어가기 전에 역시 피부 고민이니까 피부 구조를 잠깐 이야기해봐야겠죠? 피부는 28일 주기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에서 새 세포가 만들어져 위로 올라오다가 결국 각질층까지 도달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피부 재생 주기, 즉 턴오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기는 28일이 걸려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새로 교체되는 주기가 길어지면서 예를 들면 30대라면 턴오버가 28일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겠죠. 그로 인해 피부가 교체되는 속도가 느려지면 아침에 생긴 자국이 저녁까지 남거나 흉터가 한 달 이상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부가 제대로 교환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피부의 구조를 볼 때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나누는데 우리의 목표는 진피
진피까지의 관리입니다. 표피는 각질에 대한 것들, 진피는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묶음, 그리고 그 사이에 묶여있는 것들이 히알루론산. 근데 대부분 화장품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표피. 그나마 표피까지 들어가면 다행이죠. 표피는 또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진짜 껍데기에서 효과를 내니마니 했다가 효과받았다는 이야기가 잘 없는 거죠. 위에 표피, 밑에 진피, 진피 밑에 묘세혈관에서 영향을 받아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표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산성 보호막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럼을 엄청 비싼 거를 사용하지 않나요? 세포 재생된다라고 하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럼은 아무리 잘 써도 진피까지 투과가 잘 안 될 뿐더러 아무리 표피를 예쁘게 적셔놔도 이 약산성 보호막이 유지가 안 되면 사실 피부는 늙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세럼을 써도 수분크림과 선크림을 제대로 써주지 않으면 비싼 세럼 자체가 역할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선크림만 바꿔줘도 주름이 없어져요. 그동안 엄청 좋은 제품을 많이 써서 진피를 많이 관리하고 있음에도 선크림을 잘 안 발라주니까 겉이 쭈글쭈글 건포도같이 늘더라고요. 또한 pH가 높은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세균이나 곰팡이가 잘 자랍니다. 예를 들면 모낭충도 알칼리성 피부에서 잘 번식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누나 세안제 중 많은 제품들이 pH가 높은 알칼리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의 유분막을 과도하게 세척하여 피부에 스트레스를 주고 세균이나 모낭충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에 매우 해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은 수분과 항균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아토피 전용 비누가 알칼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 보호막을 쉽게 깨뜨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아토피 로션을 발라도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산성 비누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시중에 나온 약산성 비누 중에는 세정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세정력이 기본적으로 알칼리성에서 나오기 때문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약산성 비누이면서도 세정력이 좋은 제품이죠. 그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누가 실제로 어떤 pH를 가지고 있는지 실험을 해봅시다. 여기 pH 수치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색이 붉어질수록 산성, 파란색으로 갈수록 알칼리성을 띱니다. 녹색은 중성이고요.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 상태일 때 가장 좋습니다. 자, 먼저 빨래비누를 확인해 봅니다. 빨래비누는 세척력이 강해야 해서 강한 알칼리성을 띱니다. 그래서 pH 수치가 파란색으로 바뀌죠. 다음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트 비누예요. 이 비누 역시 알칼리성이네요. 그리고 르라보와 록시땅 같은 고급 브랜드의 비누도 세척력이 강하지만 pH는 여전히 알칼리성입니다. 폼 클렌징도 마찬가지로 강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알칼리성 비누는 피하고 약산성 비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약산성 비누 같은 경우에 세정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바디바라는 제품이 나온 거고, 이 제품은 세정력이 좋으면서도 약산성을 유지하는 제품이에요. 가격대는 10,000원대지만 고급 브랜드의 약산성 비누들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네, 당신의 선택이 옳습니다. 여담이지만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제 남동생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만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다이빙하러 갈 때는 이것만 들고 갑니다. 왜 많은 브랜드들이 알칼리성 제품을 만들어낼까요? 그 이유는 알칼리성 제품이 앞서 말씀드렸던 미네랄 오일 같은 강력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세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이 피부에 자주 사용되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고 결국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브랜드가 아니라 내 피부에 정말 좋은 성분과 사용감을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거겠죠. 피부에 맞는 적절한 pH와 세정력을 가진 제품을 사용을 해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가 좋아지지 않았던 이유를 3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항산화인데요. 하루 종일 밖에서 활동하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싶은 이유는 피부에 햇빛, 미세먼지, 매연과 같은 오염물질이 쌓여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히 세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피부의 산화입니다. 피부 산화란 우리가 햇빛, 먼지, 스트레스 등 외부 자극에 의해 피부가 손상되고 약해진 상태를 의미해요. 이때 피부는 건조해지고 주름이나 기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손상된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면 그 상태는 지속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산화되는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병에 담긴 물을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병에 각각 다른 성분을 넣고 실험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먼저 여기 포비돈 보이시죠?
흔히 빨간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품은 손상된 세포를 죽여 새로운 세포의 재생을 돕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산화인데요. 이제 두 가지 클렌저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한쪽은 제가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일본 브랜드 클렌저이고, 다른 한쪽은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간 천연항산화 성분이 높은 클렌저입니다. 두 클렌저를 각각 놓고 흔들어 볼게요. 흔들어! 어떤가요? 색이 금방 바뀐다, 그쵸? 한쪽은 색이 약간 옅어지기만 한데 다른 한쪽은 완전 하얘졌죠? 하얘진 쪽은 피부가 산화된 후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항산화 성분이 피부를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피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항산화 성분이 제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에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클렌저 속 합성 계면활성제에도 주의해야 해요. 합성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 차이를 보실 수 있으시죠? 한쪽 제품은 천연 계면 활성제를 사용해 피부에 자극이 적어 보입니다. 눈에 당장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화학 성분들이 우리 몸에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들이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겠죠? 혹시 경피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독은 뱉어낼 수 있지만 피부로 흡수된 독은 그렇게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장시간 축적되면 결국엔 피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까지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걱정되죠. 저도 예전에는 귀찮아서 아무 제품이나 썼어요. 그때는 가격이나 편리함만 중요시 했어요. 그런데 피부와 몸에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탈모가 올까 걱정할 정도로 헤어라인에 머리카락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쓰던 화학 성분이 가득한 제품들이 모공을 막아 두피가 숨을 못 쉬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쓰니 두피가 건강해지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란 거죠. 이 경험을 통해 피부에 바르는 제품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아웃케어, 즉 피부 표면 관리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너뷰티도 신경 써야 해요. 다음 영상은 이너뷰티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오늘 공유드린 내용 잘 기억을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부를 위해서 우리 이제 건강한 피부 관리를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